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토작가 분석방에서는 매일매일 빠른 정보와 전문 분석팀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조합과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정보방에서 차원이 다른 분석을 느껴보세요. 요코하마 이시다 유타로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이시다는 투구의 기복이 계속 걸리는 편입니다. 야쿠르트 원정에서 4.1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는데 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5이닝 2에서 3실점 정도가 기대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마츠바 타카히로를 공략하면서 마키 슈고의 선제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요코하마의 타선은 원정에서 원찬스에서 4점을 올리는 집중력을 과시해 보였습니다. 다만 홈 경기 타격이 좋지 않은 문제는 계속 변수가 될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 모리하라 없이 경기해야 합니다. 야쿠르트 타카나시 히로토시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7월 30일 주니치 원정에서 1.2이닝 2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타카나시는 임시 선발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작년 요코하마 원정 선발로 4이닝 2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은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후반 찬스에서 터진 2개의 병살타가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금년 하마스타 원정에서 타격이 꽤 좋다는 점은 승부를 걸게 하는 포인트. 4.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은 그나마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코멘트 요코하마는 연패를 탈출한 반면 야쿠르트는 연승이 끊겼습니다. 특히 전날 야쿠르트는 8, 9회 말에 연속으로 병살타가 나왔다는 게 이번 경기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이시다는 어찌됐든 5이닝은 잘 버텨줄 수 있고 요코하마의 불펜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반면 타카나시의 투구는 선발로서의 위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수준에 가깝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요코하마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요코하마 승 7.5 오버. 주니치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2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오가사와라는 그나마 투구가 나아졌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워낙 홈 경기에 강한 투수인데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7이닝 2실점급 투구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안드레 잭슨 상대로 7회 말 터진 이시카와 타카야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주니치의 타선은 반테린 돔에서의 타격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개의 안타에 그친 건 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패하는 경기는 확실히 잘 막는 편입니다. 요미우리 마타키 테페이가 1군 복귀전에 나섭니다. 6월 23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3.1이닝 2실점 부진 이후 2군으로 내려갔던 마타키는 2달여 만에 1군 등판입니다. 세이브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음을 고려한다면 일단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있는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오세라 다이치를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빅 이닝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반테린돔 득점력은 아쉬움이 있는 편. 토고의 완봉 덕분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 큰 소득입니다. 코멘트 홈으로 돌아오면서 주니치의 타격은 단숨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최근 반테린돔 경기 시 좌완 상대 타격이 좋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약점이 되고도 남는 부분. 저격에 가까운 마타키 공략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홈에서 강한 오가사와라는 분명히 호투를 해낼 수 있겠지만 전날 2명의 불펜을 쓴 팀과 불펜을 아예 쓰지 않은 팀의 차이는 은근히 큽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요미우리 승 4.5 오버. 한신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일 DNA 원정에서 7.1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무라카미는 이제 원정에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큐세라 돔 투구라는 게 변수지만 앞선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8이닝 1실점 투구였다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시무라 코지로를 공략하면서 모리시타 쇼타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잠잠하던 화력이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3안타 3타점을 올린 모리시타 쇼타는 후반기의 남자임을 증명 중.
그러나 등판과 동시에 3안타 2실점을 허용한 키리시키 타쿠마는 최근 투구 내용이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로시마 모리 쇼헤이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12경기에 등판해 4승 2패 4.53의 성적을 남긴 모리는 한신 상대 선발 등판은 이번이 처음인 상황입니다. 작년 선발 모리는 그야말로 최악에 가까웠는데 첫 코시엔 등판이라는 것도 문제고 웨스턴 리그 피안타율 265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토고의 투구에 막히면서 5안타 완봉패를 당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2루를 밟아본 게 단 1번일 정도로 철저하게 막혀버렸습니다. 이번 시즌 돔 구장 타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은 상당한 불안 요소일 듯. 1.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승리조를 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코멘트 한신의 타선은 살아났습니다. 반면 히로시마의 타선은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오사카로 간다는 건 절대로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없는 부분. 무라카미가 돔 구장 투구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홈 구장일 경우엔 이야기가 다르고 모리의 투구는 아무래도 1군 레벨은 아닙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신 승 5.5 언더. LG 임창규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1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임창규는 최근 투구 내용은 좋다고 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NC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를 보여주었는데 지금의 임창규는 일단 5이닝을 잘 버텨줄 수 있는 투수에 가깝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오스틴 딘의 2점 홈런 포함 10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집중력이 완벽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심 타선이 제 몫을 해낸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일 듯. 그러나 4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 팀 최대의 약점일 것입니다. NC 에릭 요키시가 복귀전을 가집니다. 전날 롯데전 등판 예정이었다가 비로 순서가 밀리면서 그대로 마운드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작년 LG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하고 홈에서 강했다는 점은 아무래도 불안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맷 데이비슨의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김진욱 이후 롯데의 불펜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시리즈 내내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중 6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하루의 휴식이 정말로 다행스럽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LG의 타선은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게 포인트. 요키시는 키움 시절 유독 잠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투수였고 LG의 타선은 좌완 상대로 그렇게까지 약한 편은 아닙니다. 반면 NC의 타선은 여전히 원정에서 문제가 있는 편이고 현재 요키시에게 긴 이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경기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LG 승 9.5 오버. SSG 송영진을 내세워 기선 제압에 나섭니다. 3일 삼성 원정에서 2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송영진은 홈과 원정의 괴리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7월 28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5.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10일 만의 맞대결에서 자신감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후라도의 완벽한 투구에 막히면서 6안타 완봉패를 당한 SSG의 타선은 무려 4개의 병살타를 때려내면서 스스로 자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듯. 그나마 엘리아스가 7이닝을 던져준 덕분에 장지훈 한 명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건 엄청난 소득일지도 모릅니다. 두산 최원준이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2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최원준은 7월에 안정감이 상실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SSG 상대로 최근 2경기 연속 5이닝 이상 1실점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두산의 타선은 LG의 불펜 상대로 타격이 살아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타격감이 떨어진 채로 원정으로 간다는 건 좋은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3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 외에 믿을 투수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두 팀 모두 연승이 끊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SSG는 투수는 잘했지만 야수진의 부진으로 끊긴 반면 두산은 투수가 무너지고 야수진도 부진했다는 게 다릅니다. 전날 두산은 홈이었고 SSG는 원정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홈에서 SSG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두산은 원정에서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편. 게다가 송영진은 이전 두산과의 홈 경기 투구가 좋았던 투수이기도 합니다. 최원준이 최근 SSG 상대로 호투를 해낸 건 사실이지만 직전 경기의 부진은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SSG 승 11.5 언더. KT 웨스 벤자민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일 NC 원정에서 5이닝 7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벤자민은 최근의 투구가 빈말로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롯데 상대로 금년 첫 등판인데 최근 홈 경기 투구가 부진하다는 건 분명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12회 초 상대 실책으로 나온 1점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KT의 타선은 5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서서히 타격 문제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홈에서 제대로 반등할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매 이닝 실점 위기를 막아내면서 8월의 KT는 다르다는 걸 증명 중입니다. 롯데 박세웅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일 SSG 원정에서 6.1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박세웅은 오래간만에 SSG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KT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일단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4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역시 홈 경기의 타격만큼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5안타 4타점을 올린 고승민은 부진을 멋지게 탈출한 편. 김진욱의 조기 강판 이후 6.2이닝을 3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확실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 전날 KT는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12회까지 1점에 그쳤고 불펜의 소모도 많았습니다. KT 상대로 나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박세웅 공략은 쉽지 않을 듯. 반면 롯데의 타선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후반기 들어서 좌완 상대 약점을 상당히 극복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롯데는 불펜에 휴식이 있었습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롯데 승 10.5 오버. KIA 양현종이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3일 한화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양현종은 최근 팀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 상대로 유독 홈과 원정 최근 투구가 매우 좋지 않은데 이번 경기는 그의 호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12회까지 8안타 무득점에 그친 KIA의 타선은 3경기 4점이라는 비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전날 경기도 실책에서 결승점이 나왔다는 건 이 팀을 가을 야구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6이닝 동안 2안타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야수들 멱살을 잡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삼성 이승민이 1군 복귀전을 가집니다. 6월 18일 SSG와 홈 경기에서 2.1이닝 4실점 패배를 당한 뒤 2군에 내려갔던 이승민은 2달여 만에 1군 복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IA의 좌타 라인을 노린 저격 선발에 가까운데 문제는 이승민이 시즌 초반 KIA 원정에서 3.1이닝 3실점으로 고전한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문동주와 주연상 상대로 이재현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호조의 페이스가 1경기 만에 끊겨버린 게 아쉽습니다. 전날 결정적 찬스에서 병살타가 나온 모습은 이번 시리즈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추격조를 믿어선 안 될 것입니다. 코멘트 8월의 KIA 야수진은 최악이라는 표현이 매우 잘 어울립니다. 타격과 수비 모두 8월 지표만 놓고 본다면 리그 최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 반면 삼성의 타선은 양현종만 만나면 타선의 집중력이 좋은 편. 허나 KIA의 타선은 유독 양현종 등판 경기에서 그야말로 미친 듯한 후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뒷심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KIA 승 10.5 오버. 한화 김기중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일 KIA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김기중은 투구의 기복이 조금씩 줄어가는 중입니다. 금년 키움 상대로 홈에서 3이닝 2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일단 5이닝을 막아내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6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최근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서 4안타 2홈런 4타점을 올린 최은성은 고의사구로 거르는 게 나을 정도. 4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승리조가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키움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3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헤이수스는 최근 2경기에서 13이닝 1실점의 호조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금년 한화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QS 이상으로 강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날 경기에서 엘리아스를 공략하면서 3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득점력이 이전만큼 올라오지 않는 편입니다. 김혜성의 휴식일은 득점력이 반감되는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합니다. 후라도의 8이닝 투구 덕분에 주승우 한 명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은 것도 다행스럽습니다. 코멘트 하나의 타선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삼성의 투수진을 다시 공략해냈다는 건 의미가 있는 부분. 하지만 헤이수스 역시 투구의 페이스가 살아난 게 사실이고 김기중은 좌타자에게 약한 좌완 투수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키움의 불펜은 가장 큰 약점이지만 헤이수스의 이닝 소화력은 이 문제를 커버해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키움 승 10.5 오버. 전북 현대모터스 4-1-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티아고, 이승우, 김진규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에르난데스하고 안드리고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FC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가브리엘, 최경록, 아사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김한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여름 휴식기를 끝내고 다시 리그 경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전북의 김두현 감독은 이번 여름 휴식 기간을 활용하여 팀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크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이승우 활용법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용병술 자체가 광주 이정효 감독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김두현 감독은 너무 초보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북 선수들의 구성이 광주보다 비교적 더 다양하고 퀄리티가 높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감독 노름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광주 이정효 감독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제대로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이정효 감독은 유로 2024 대회에 참가했던 아사니에게 등번호 7번을 하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사니가 측면 공간에서 인사이드 지역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왼발로 인 프런트 슈팅을 시도하는 공격 옵션을 전북의 수비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 판단됩니다. 추천 배팅 광주 FC 승 2.5 언더. 김천 상무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김대원, 이동경, 모재현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백업 자원인 이동준하고 박상혁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FC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상원, 코바체비치, 양민혁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김경민하고 헨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멘트 양팀 모두 이번 시즌 리그 상위권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양팀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용병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강원이 더 앞선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쉬울 것입니다. 김천은 군인 팀 특성상 외국인 용병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름 휴식기를 진행하는 동안 민간인 강원 선수들을 휴식을 취하며 여가 시간을 어느 정도 보냈겠지만 군인팀 김천 선수들의 경우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선수들이 문경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에서 주구장창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개인 정비 시간을 훈련 시간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휴식기는 김천 선수들이 강원 선수들보다 비교적 더 알차게 보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김천은 에이스 김대원하고 이동경을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강원의 경우 이상원하고 이번 시즌 슈퍼루크 양민혁의 스위칭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격 패턴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로가 장군 멍군을 주고받는 공방전 속에서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무승부가 성립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스페인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파라루엘로, 칼텐티, 아테네 R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제니 헤르모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하고 슐러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누스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일단 독일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진영에 2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중앙 지역에 총 3명의 미드필더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스페인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장악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방 공격수 파라루엘로하고 아테네 아에게 다양한 득점 찬스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이 소화하는 포지셔닝과 스위칭 플레이, 그리고 기본적인 볼 키핑 능력까지 거의 완벽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기는 스페인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독일 승 3.5 언더. 프랑스 남자 축구는 올림픽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는 없으나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및 유럽 대회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지만 이후 올림픽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프랑스는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경기를 치르며 다시 한번 올림픽 정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상위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며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이 뛰어났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득점력이 돋보였고 수비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스페인 남자 축구는 올림픽 무대에서 강력한 전통을 자랑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기록해왔습니다. 스페인은 유럽 챔피언십과 월드컵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으나 점차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준 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특유의 짧은 패스와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일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후 경기에서 전술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코멘트 이번 결승전은 프랑스가 홈에서의 2점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특히 홈에서의 분위기를 활용해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는 공격진의 득점력과 수비진의 안정감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스페인은 전통적인 기술 축구와 점유율 축구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스페인은 중원을 장악하며 프랑스의 압박을 풀어내고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공격진은 프랑스의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 배팅 프랑스 승 3.5 언더. 블랙번 로버스 전 시즌 중반 이후로 기복 있는 성적을 보였으며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이 저조해 최근 7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레스터 시티를 2-0으로 꺾으며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더비 카운티 승격팀으로 이번 시즌 새롭게 챔피언십에 합류했습니다. 프리시즌 동안 더비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최근 6경기에서 패배 없이 4승 2무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며 12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코멘트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7경기 중 블랙번이 6승을 거두며 우세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는 더비의 상승세와 블랙번의 홈에서의 부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스코어는 1-1 무승부로 블랙번이 홈에서 골을 넣겠지만 더비의 단단한 수비가 경기를 무승부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프레스턴 노스 엔드 전 시즌을 중위권에서 마무리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턴은 최근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로 다소 부진했지만 홈에서의 경기력은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주요 공격수로는 윌킨이 있으며 그는 전 시즌 팀 내 최고 득점자였습니다. 세필드 유나이티드 전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강등된 후 다시 챔피언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성적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세필드는 최근 10경기에서 8패를 기록하며 수비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퍼 무어와 같은 새로운 영입 선수들이 공격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멘트 두 팀 간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필드의 부진한 경기력과 프레스턴의 홈에서의 강세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1-1로 양 팀이 한 골씩 주고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릭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감사합니다.